그 사람 돈 많지. 근데 졸부야. 아우 눈부셔. 어디서 아우라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도리스 메르틴은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인데요.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코드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태도를 잠재력, 성공과 연결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부와 성공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통찰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걸 풍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우라는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이나 연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아함이 풍기거나 범접하지 못할 카리스마가 있거나 뭔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자산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부자라는 호칭을, 누군가에게는 졸부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아비투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하베레에서 파생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의미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비투스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아비투스가 드러난다는 거죠.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데이트할 때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말이에요. 저자는 교환학생 때의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아비투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가정에 홈스테이로 배정되었지만 악조건의 환경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저자의 친구가 홈스테이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사업가의 집 내부 장식의 우아함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의 고상한 대화 등 모든 방면의 생활 양식이 저자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이 경험이 바로 저자가 아비투스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타고난 사회 계층이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태어난 환경대로 나의 아비투스는 결정되는 건가? 타고난 지위대로 살아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낙심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답니다.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아비투스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예시를 들며 사람들의 아비투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고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7장에서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7개의 자본인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에 대해 단련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심리자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심리자본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를 말하는데요. 저 사람은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할 때 급이란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돈? 외모? 출신 배경? 저자는 대개 급이란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러니까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그릇, 급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심리 자본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 저에게 와닿았던 2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마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들어보셨나요?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 교수는 마인드셋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은 최초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고, 성장 마인드셋은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능력과 재능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요. 최정상의 리그에서는 오히려 전통과 관습 등 내가 가진 것을 보존하기에 안전하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아직 최정상 리그에 있지는 않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답니다. 어느 누구도 고정 마인드셋이 100%이거나 성장 마인드셋이 100%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비투스를 바꾸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야 열린 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자는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발걸음을 통해 큰 도약을 꿈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려 애쓰기, 새로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 단어 매일 6개씩 외우기,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 활짝 펴기, 이렇게 내가 경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려 애쓰다 보면 나의 관계망은 눈에 띄게 넓어질 것이고, 단어를 1년만 외우면 기본 어휘 전체를 암기할 것이며, 가슴을 활짝 펴는 자세가 몸에 배면서 자신감과 건강이 업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영향들이 모여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보다 아비투스가 고집이 세거든요. 그렇기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노력한다면 언젠가 바뀌어 있는 아비투스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으로 여러분의 아비투스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보세요. 2.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회복 탄력성은 실패와 대단히 관련 깊은 단어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하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저도 많이 언급했었고요. 저자는 알프스를 등산할 때의 경험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심리 자본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어린 여자아이가 미끄러졌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걱정 마, 다치진 않았니? 잘했어, 가자, 15분만 더 가면 오두막이야 라고 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산을 올랐다고 해요.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은 차갑고 매몰차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아이는 미끄러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비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건 아이의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미래의 크고 작은 위기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숨 한 번 크게 쉬고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실패, 슬럼프, 다른 사람의 거절들, 우리는 이런 역경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 불행 중 다행을 인식하는 법 같은 것이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의 회복 탄력성은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드러난다고 한 것인데요. 상류층은 성공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인 압박의 결과이며, 하류층은 더 이상 바닥을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은요,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고 해요. 정상에 있지도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요. 지금 중류층, 하류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집센 나의 아비투스를 변화시켜야죠. 생존의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를 압박하고 채찍질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니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행동을 바로 하세요.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실패를 경험한 후에 행동력으로 꼽았어요. 우리도 최정상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면 플랜 A도 잘못됐다면 플랜 B, 플랜 C를 행동하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급이 다른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극소수만 경험할 수 있다는 최정상의 리그에서 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심리자본
자본을 단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방법이 다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상한 아비투스를 갖기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